안녕하십니까. 표본 및 보안 교육을 맡게 된 권도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안 전문가는 아니지만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가 어떤 건지 확인해보고, DB 보안 관련해서 알아보고, 부동산 종합 공고 시스템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보고, 표본이 어떤 건지, 알고리즘이나 정책 관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2010년에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주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DBMS에 대해서 암호화 적용해야 되고, 특히 주민번호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관련해서는 반드시 암호화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 이제 정보통신법이 시행되고, 이제 이후로 이제 또 형사처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계속 개정되어 왔으며, 제일 최근에는 이제 2020년 8월에 여러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던 개인정보위원회라는 곳에서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이제 일원화되고 체계화를 갖추게 되었으며, 기업에서 이제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이제 빅데이터 활용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명 정보라고 해서 이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에서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관해서는 그 개인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민번호,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민번호나 계좌번호는 이제 개인정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제 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일까요, 아닐까요? 말씀을 드리면은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는 이제 개인정보는 아니고, 다른 한 가지 정보 더해서 두 가지 이상 정보가 결합돼서 개인 식별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개인정보로 이제 판별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이제 차량 번호를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데, 차량 번호 또한 이제 휴대전화번호와 똑같이 다른 정보가 결합해서 이제 개인 식별 가능하면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제 해당 내용은 이제 개인정보 이제 위반했을 때 이제 받게 된 처벌에 대한 건데, 이제 개인정보법이 시행되기 전에 했을 때는 이제 벌금형에 대해서만 처벌받았던 내용이 이제 개인정보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최대 징벌형까지도 이제 받게 되는 정도로 매우 심각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관련된 동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난 5월 1,000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 대해 과징금 4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 8천만 원과 과태료 2,500만 원 등 모두 45억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망을 분리해야 한다는 고시를 위반하고 정보 암호화나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속시간 제한 등의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개인정보를 위반하게 되었을 때는 벌금도 꽤 많이 나오게 되는 걸로 사료돼서 개인정보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판별됩니다. 다음은 이제 DB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는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 집합체를 의미하며, 이런 데이터베이스 유출에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가리지 않고 항상 위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DB 보안을 위한 솔루션으로는 DB 접근 제어, DB 암호화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접근 제어 방식의 경우에는 DB에 대한 작업 시 이제 별도 서버에 가상 계정이 부여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사용해 비인가자의 DB 접근을 완전 차단하며 해당 로그 저장 및 분석 기능으로 DB가 유출되더라도 추적이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접근 통제 우회 공격 시에는 성분이 그대로 노출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DB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B 암호화는 데이터베이스 DB가 유출돼도 암호화된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이제 DBMS에 직접 설치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DBMS의 성능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AES나 리아나, 시드 등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DB 암호화 방식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먼저 API 방식, 그리고 플러그인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 총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각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PI 방식이라고 하면은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암호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DB 서버에는 부호가 없는 게 장점이나 DB 내부에서 수행하는 연산 처리 과정에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플러그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러그인 방식은 DBMS 자체의 플러그인 방식으로 암호화 모듈을 설치해서 운영해요. GUI 기반을 이루어져 관리 편의성을 가지고 있고 범위 검색 인덱스 지원이 용이한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DB 서버의 직접적인 부호와 같은 성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플러그인 방식의 성능 저하 이슈를 개선하기 위해서 API 방식의 장점을 채용해서 만든 것이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우선시되는 환경에서는 API 방식으로 적용하고 성능 영향이 별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플러그인 방식을 유동성 있게 구축하여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은 단점으로는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들거나 상대적인 시간이 많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단점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방식의 특장점을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 내용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하면 안 돼. 네, 이제 다음은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항상 이제 나오는데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기관별로 이제 분산되어 있던 18가지 종류의 직접 관련된 7종, 건축 관련 4종, 토지용 및 가격 4종, 등기 4종, 3종의 부동산 관련 공적 정보를 일원화하여 시스템상에서 만드는 게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상에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번호 등을 포함된 테이블을 암호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전국적으로 248개 테이블, 193개 컬럼에 대해서 암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암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이제 2018년 3월 기준으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양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총 합계로는 17억 건으로 엄청나게 많은 개인정보가 현재 부동산 정보 시스템에서
저장되고 있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는 제품을 저희가 현재 유지 보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은 영등포구청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이고 영등포구청 내에서는 현재 90개의 암호화 컬럼을 암호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누적 처리량은 1만 건으로 매년 약 1만 건 정도의 암호화가 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큐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큐브원은 이제 이러한 데이터 DB 암호화를 하는 제품으로 고성능성, 대용량성, 무중단성이 장점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큐브원은 보시다시피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저렇게 돼 있는 거 좀 읽어주고 넘어가.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덱스 암호화 및 색인 검색, 플러그인 방식 이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PX 컬럼 혹은 유니큐 키 컬럼을 적용하여 암호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색인 검색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적용하고 암호화 컬럼의 인덱스도 안전하게 암호화되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B 관리자와 보험 관리자의 권한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큐브원 도입 효과로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량 유출 통제를 하고 검증된 대량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검증된 음료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에 관해서는 해당 내용에 해당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국정원 CC 인증을 받은 정보입니다. 암호화 제품 관련해서는 국정원 CC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은 이제 CC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조 및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큐브원 암호화 전략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고 암호화 검증, 암호화 작업, 사후 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사전 작업으로는 환경 조사를 하고 암호화 및 성능 검증, 실제 암호화 작업 후에는 사후 작업까지의 과정이 존재하는데 암호화 작업에는 테스트, 사후 작업에는 테스트가 제일 중요하게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은 담당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진행이 힘들기 때문에 담당자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큐브원 플러그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큐브원 플러그인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죄송합니다. 플러그인 방식은 데이터 DB에 설정돼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DB에 적용돼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드리겠습니다. 큐브원 플러그인 구성을 이제 양주시 인프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큐브원 플러그인 방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DB 서버를 통해서 반복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플러그인은 큐브원 관리 콘솔에서 DB 서버에 정책을 내려주게 됩니다. DB 서버에서는 내려받은 정책을 활용하여 DBMS에서 직접 반복화를 실행하게 됩니다. 플러그인의 장점은
SQL 펑션을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 때와 유지 보수를 진행할 때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DBMS에서 직접 암복화를 진행하다 보니 애플리케이션에서 암복화를 진행하는 API 모델보다는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큐브원 API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큐브원 API 구조는 앞선에 설명드렸듯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직접 설치돼서 운영되는 환경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주 인프라 기준으로 API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큐브원 API 방식을 구성하게 되면은 각 API 서버에 정책이 배포되며 각 API 서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반복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와스 서버에서는 내려받은 정책을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반복화를 진행하다 보니 API 장점은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반복화를 진행해 플러그인 모듈보다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개발 및 유지 보수 진행 시 개발자가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와스 서버를 올리고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큐브원 하이브리드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구조는 애플리케이션 단과 DB 단에서 각 설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주 인프라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큐브원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성하게 되면은 각 API 서버 및 DB 서버에 정책이 배포되며 DB와 애플리케이션의 반복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큐브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큐브원 콘솔에서 DB 서버와 와스 서버에 각각 정책을 배포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API 구성과 플러그인 구성의 장점을 합쳐놓아서 직관적으로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암복화도 진행할 수 있어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을 사용할 시 개발자는 항상 와스 서버와 DB 서버에서 암복화를 이중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오류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큐브원 알고리즘 특성으로는 CPU 인텐시브 워크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평문을 암호화로 변경합니다. 암호화된 알고리즘은 양방향 알고리즘과 일방향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양방향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중요한 번호를 양방향 알고리즘으로 보호하고 있고 비밀번호 등과 같은 단순한 정보는 일반형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큐브원 라이선스 정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큐브원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코어 수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4코어 베이스라고 해서 4코어짜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 패키지이며 추가로 코어에 해당해서는 어디션 인스턴스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가격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 증설 시에는 어디션 코어 라이센스를 구매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가격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큐브원 이제 라이센스는 이제 도입하실 때 보시면은 스탠바이로 고생하셨을 때는 50% 금액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 가상화로 설정되었을 때는 추가 증설되는 코어에 대해서는 어디션 코어의 30%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나중에 사업 설계하실 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큐브원 유지보수 정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이후에 1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지보수율은 공급가의 12%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서비스에 관해서는 분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보고서로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이제 기본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장애사항에 대해서 24시간 전화 서비스 지원하고 3시간 이내 문제 생겼을 때는 4시간 안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 패치나 업그레이드도 기본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러한 사항이 유지보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큐브원 가격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4코어 패키지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4코어 미만이더라도 기본적으로 4코어 베이직 패키지를 사게 되고 추가적으로 처음 구성할 당시에 8코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4코어 베이스 하나를 사고 추가적으로 추가되는 밑에 보시면은 애드 싱글 인스턴스 라이센스라고 해서 이거 추가적으로 4개를 더 구매하셔야 총 8코어짜리를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탠바이 구성을 하게 되면 50%가 측정이 되고 가상화로 구성된다고 하면은 지금 아래 보시는 인스턴스 라이센스를 30% 금액으로 하나당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애드 싱글 코어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 라이센스는 어디에 사용하시냐면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서버에서 추가적으로 증설이 돼가지고 코어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애드 싱글 코어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6만원 정도입니다. 네. 예.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까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네. 거의 다 하이브리드. 예,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 기간 얼마나 걸려요? 설치하는 데는 기본적인 환경만 갖춰져 있다고 하면은 한 2시간 정도 이내에 저희가 작업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라이센스에서 라이센스가 기본적인 환경 구성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정식 라이센스가 말고 이제 임시 라이센스라고 해서 그걸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정식 라이센스를 받으면은 이제 그걸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